안녕하세요. 뉴스핌 이나영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KMF 2025가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행사 1일과 2일차에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 더 민스 2025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세 분의 연사를 보시고 이번 자리에 다뤄질 핵심 주제와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가상융합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카이스트 우은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우은택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새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대학원을 맡고 있고 이번에 가상융합 연구소를 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 김모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 김모은입니다. 네, 저희 협회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연구하고 실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태도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심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트리 강신각입니다. 저는 네트리 표준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명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메타버스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업무를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메타버스 표준화가 중점 논의될 때 저희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메타버스 표준화를 추진하는 그 포커스를 만들어 국제의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다시 전 세계 표준 기구 간에 메타버스 표준화 협력 조정 역할을 하는 그 JCA라고 그 메타버스 조정 그룹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1차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국제의장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실 핵심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융합 산업 동향에서는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준비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상융합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산업의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생태계를 기술 관점에서 보면 이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또 현실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연사분들을 모시고 가상융합 산업 분야가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짧게 소개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타버스 윤리에서는 어떤 핵심 내용을 다룰 예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명훈 대표님. 네, 앞에 교수님께서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윤리를 빼놓을 수 없죠. 대한민국이 22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원칙을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용자 차원에서, 그다음에 창작자 차원에서, 개발자 차원에서 그런 실천 윤리를 23년도에 만들었고요. 이 메타버스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아니라 전 세계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영문화 작업과 전 세계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계신 이제 샘 리차드 교수가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 원칙을 만들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나는 어떠한 현황인지 그 구체 항목에서 어느 정도 현황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년에 개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천 윤리가 이렇게 B2B 기업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B2C 기업에 맞아서 올해는 B2B용 체크리스트와 그다음에 실천 윤리도 좀 약간 개정을 해서 B2B용 실천 윤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KMF 때는 이러한 윤리 개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리고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또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융합 산업 국제 표준화는 어떤 방식과 관점으로 다루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메타버스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실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표준화입니다. 기술이 표준화를 통해서 그 산업에 전파되어야 사실 그 각 분야에서 골고루 그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될 텐데요. 저희 그 표준 세션에서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그 가상융합 컨소시엄에서 그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 그 메타버스 그 표준화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 포럼에 그래서 아바타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저희가 초청해서 그 일본에 가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메타버스 동향이라든가 관련 국제 표준 동향들을 소개하는 그런 초청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업 메타버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메타버스 쪽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그 한기대 그 김원태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표준화가 전 세계 모든 그 표준 기구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 국제 표준 기구 ITU, ISO 이런 그 기구에서 추진되는 표준화 동향과 주요 이슈, 그리고 또 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 표준화 활동들, 그래서 관련 그 기구 활동들도 소개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표준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골고루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근 가상융합 산업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업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실까요? 먼저 우은택 교수님, 네, 현장에서 느끼시는 변화 어떠신가요? 네. 뭐 국내에서는 메타버스가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처럼 최근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메타버스 산업이 그 국내에서는 약간 왜곡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참여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이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보다는 가상 공간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죽은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역량을 많이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성 AI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좀 확산되면서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이 부분은 메타버스가 그동안 어려웠던 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은, 현실에서 가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이 가상을 들여다보는 창이 너무 작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작은 창을 들고 다니면서 경험하기에도 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팔도 아프고 길거리에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게 되면 예기치 않은 사고도 우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제안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아마 우리 녹화하는 이날 삼성에서 무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고, 또 국내 기업들 중에 글래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좀 다수 있는데, 버넥트라는 회사도 오늘 이제 글래스 출시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KES에서는 글래스 관련되는 특별전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 글래스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가상을 접속하고 또 가상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상에서 가상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누구나 쉽게 가상에 접속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현실에서 활용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메타버스가 일상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이제 쓰여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메타버스의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어서 원래 KMF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국내에서 관련되는 분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했던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도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현장에서 있습니다. 네. 김배원 대표님.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가상융합이라고 하는 건 기술의 이름이고, 메타버스는 그 기술을 포함한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컨텐츠도 AI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 분야에서는 이 가상융합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또 AI를 교육시키기 위한 용도로
예를 들면 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이런 것도 실제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AI를 뭐 학습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메타버스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게 더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신각 박사님. 네네. 사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확 떴다가 잠깐 주춤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메타버스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붐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제 AI가 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아시겠지만 AI라는 게 이제 그 자체의 기술 혁신도 있지만 AI 기술을 그 모든 분야 적용함을 통해서 그 각각 적용 분야가 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이제 AI를 적용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사용자들의 큰 장벽이 되었던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또 가상 공간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그 AI를 통해서 그 사용자 어떤 그런 뭐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AI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 산업이나 어떤 그런 그게 활성화되게 하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제 더 메타버스 쪽 가상융합 산업이 AI를 기폭제로 해서 활성화될 걸 보고 있고요. 사실 AI뿐만 아니고 이러한 그 가상융합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뭐 클라우드 인프라라든가 또 디지털 휴먼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을 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이 국제표준기구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런 AI를 적용한 뭐 컨텐츠 생성이든 여러 가지 그런 그 새로운 기술들을 표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표준이 제한돼서 제정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어떤 AI를 적용한 또 기타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AI도 굉장히 이제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주목했던 것들은 생성 AI라 그래서 컨텐츠를 잘 만드는 쪽에 포커싱이 돼 있었다면 결국 우리가 AI는 사람의 브레인을 흉내내는 건데 사람의 브레인을 우리가 좀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대충 크게 보면 우리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고 행동을 결정하는 전등두엽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성 AI가 주로 좌뇌 역할을 흉내내는 거였다면 이 우뇌 역할, 이 공간에 대한 감각, 감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공간지능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있고 이 공간지능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피지컬 AI, 물리 지능도 필요한데 현실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또 물리 지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공간지능, 생성지능, 물리지능을 또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는 에이전틱 AI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현실에서 가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적시에 내가 필요할 때 just in time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서 전통적으로 AI 그 자체로만 우리가 산업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 이 메타버스와 AI의 융합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의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AI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AI를 일상에서 활용하게 만드는 메타버스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좀 더 논의를 해보면 가상융합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미혼 대표님. 네, 일단 저는 교육 분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상융합 산업 기술이 더 활성화되는 거에는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디바이스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디바이스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거기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동안에는 뭔가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디바이스였다고 하면 이제는 분위기가 좀 그것보다 더 발전해서 그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디바이스 속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안이 가상융합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오늘 이 스튜디오는 아주 멋진 야경이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뒤쪽이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집값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든 어떤 뷰를 원하든 나 비 오는 날이 아니어도 빗소리를 들으면서 좀 차 한잔 마시고 싶어. 그런 공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가상융합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일상으로 다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3D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했는데 벌써 가상융합 그 메타버스를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AI가 나왔고 일반인들도 그런 걸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은 상상을 하면 되고 그 상상을 AI와 더불어서 발현을 하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즐기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더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윤리적인 게 갖춰져야 그 산업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에 대한 교육, 어떤 스킬에 대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기반적으로는 이제 윤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은 아, 어떻게 네. 계십니까? 그 초창기에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 생각할 때 대부분 이제 게임 공간 같이 이제 가상 공간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마치 가상 세계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류를 이뤘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좀 최근에는 사실 좀 바뀌고 있어서 가상 세계뿐만 아니고 이제 가상 세계가 현실과 공존하는, 그리고 또 가상 세계 어떤 활동이라는 내용들이 현실로 투영되는, 이런 해서 가상 현실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러한 이제 세계가 우리 그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우리 주변에 인터넷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 가상과 그 현실이 좀 융합돼서 사람들이 그냥 어디를 가도 생활하든지 자연스럽게 그 메타버스 함께하는 생활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발전해 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이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특히 디바이스 쪽이 좀 아직 한계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몸에 그 체화돼서 잘 느끼지 못할 정도 자연스러운 그게 좀 아직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술 발전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메타버스 특별하게 그 인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현실에 있다가 가상에 있다가 살게 되는 그런 그 미래의 세상으로 메타버스 세상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즐거울 때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명확할 때이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면 주로 이제 컴퓨터가 만든 가상 세계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였다면 미래의 메타버스는 이 메타버스가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활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메타버스가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을 서로 연결시키고 소통하게 하고 또 협력하게 만드는 도구라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그 연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물리 세상을 어떻게 실시간에 캡처할 거냐? 단순히 이 세상을 캡처한다는 게 이 공간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캡처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캡처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전송해서 시차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는 건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간을 넘는다는 이야기는 지구 반대편은 우리랑 12시간 시차가 나는데 12시간의 시차를 넘고 낮과 낮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시차를 넘어서 사람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도전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 나간다면 이 메타버스가 일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타임머신이 이 가상 세계의 융합을 통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 타임머신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유용한 활동들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 그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지금 활성화되는 데 역할들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표준을 하다 보니까 표준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용어 정의입니다. 개념을 표준하려고 하면 도대체 걔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를 정의하는 첫 번째 숙제인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국제 포커스를 만들어서 18개월 동안 논의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다양한 개척 사람들이 18개월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제 새 정의를 다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 그래서 크게 의미를 담은 게 이제 가상과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이제 메타 정의가 이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오늘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메타버스 어떤 그런 그 산업이든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꼭 참여해서 컨퍼런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관람객들이 특히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이 무엇인지, 또 현장을 참관했을 때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사님부터. 네. 메타버스 기술을 하고 하는 분들이 사실 표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기술 개발하기 바쁘고 그 산업화, 그 제품화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사 기술을 이제 출시하는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시장이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제 표준 세션에서는 기업에서 혹은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국제 표준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쟁점 이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수 있도록 국제 전문가라든가 또 그 국내에서 최고의 국제 또 표준 전문가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공적 기구든 사실 기구든 이런 표준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소개할 거기 때문에 꼭 표준화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관련 동향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제 그 자사에서 그 자기가 하시는 연구 분야에서도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분들께 추천해 드릴 것이죠? 예, 보통 전시회를 가면 도대체 뭘 봐야 될지가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전시회를 오시는 분들은 메타버스의 생태계 관점에서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태계 그러면 이제 기술 관점에서는 CPND를 이야기하거든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컨텐츠는 현재 어떤 현황인지, 또 디바이스는 어떻게 발전하는지, 네트워크나 플랫폼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컨텐츠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이런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또 살펴보시면 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네, 메타버스가 교육 분야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와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도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윤리하면 되게 재미없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메타버스에서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메타버스의 윤리 교육은 좀 다르구나, 재밌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알고 보면 현실과 다르지 않거든요. 저희가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들고 그다음에 윤리 교육 콘텐츠를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메타버스 안에서만 하는 거고 메타버스를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콘텐츠를 경험해 보시면 윤리 교육을 메타버스로 하는구나, 그래서 더 재미있게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컨퍼런스 더 민스 2025는 가상융합 산업의 흐름과 미래기술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민스 2025는 다음 달 12일부터 1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메인 스테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미래기술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